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드로이드 대표적인 필기 어플인 렉처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 진짜 조회수가 많이 나온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어플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렉처노트는 PDF 필기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화와 더불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굿노트 기능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고? 라고 조금 놀라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그 무료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무료 어플입니다. 바로 XODO라는 어플이에요. 계속 부를 거니까 이 어플은 그냥 부르기 쉽게 소도라고 읽을게요. 단점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다 보고 쓸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본 기능부터 고급 기능들까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어플은 안드로이드 어플이라는 장점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어요. 필기 어플 중에서 이렇게 폴더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여기 있는 소도는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PDF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윈도우랑 똑같이 파일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잘라내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붙여넣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 소도를 PDF를 단순히 읽고 그 위에 필기하는 것 정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PDF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즉 리더기이면서 동시에 필기 어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UPDF로 만들면 블랭크, 라인, 그리드, 그래프, 뮤직 이렇게 총 5개의 양식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양식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플은 모든 사진과 PDF 파일을 배경지로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PDF나 PNG, JPG 파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굿노트용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까지도 모두 다 호환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굿노트 양식이 호환된다는 얘기는요, 하이퍼링크가 다 그대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진으로 제가 한번 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PDF from 이미지를 눌러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바닥을 올려놓고 필기를 해도 필기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팜 리젝션을 지원한다는 거죠. 지우고 싶으면은 터치한 다음에 지우기, 터치한 다음에 지우기 하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 페이지를 다 채우면은 새로 똑같은 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버튼 누른 다음에 이거 눌러서 에디트 눌러가지고 이거를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 복사하시면 이렇게 필기를 하고 옆으로 넘어가면 새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JPG나 PNG 그림 파일 말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굿노트 양식, 굿노트 다이어리 양식이라고 검색하면은 많은 양식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샘플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 플래너 양식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클리앙에 있는 한라봉이라는 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양식인데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양식이거든요. 어쨌든 이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총 78개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쭉 많은데 옆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1월 달력을 보고 싶다. 그럼 1월을 누르면 1월로 넘어가고요. 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누르면 둘째 주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12를 누르면 바로 12월 달로 가고 주차별로 보고 싶다 라면 그 주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굿노트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작동을 하는 게 렉처노트나 스퀴드 같은 유료 어플에서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게 하이퍼링크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소도는 무료 어플인데도 이게 지원을 한다는 거 보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이렇게 하면 위아래 남는 것 때문에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화면을 2페이지 모아서 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은 2페이지가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위아래에 남는 공간도 거의 없이 굿노트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리 어플 사용하시면은 스티커 기능을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태블릿 쓰면서 아이패드에 있는 그 스티커 기능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지원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이패드처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무료 PNG 파일을 받거나 JPG의 배경을 지워가지고 여기에서 스티커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보면 흰둥이님이 직접 그려준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거 제 와이프 흰둥이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뭐 라이어이니, 카카오 프렌즈, 곰돌이 푸 뭐 이렇게 무료로 풀리고 있는 PNG 파일이 많은데 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직접 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산타를 누른 다음에 복사를 누르고 제가 원래 쓰던 PDF 가가지고 꾹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산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게 되면 이런 무료 PNG 파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나 제 와이프 흰둥이가 그린 이 스티커들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이 파일은 공유해 드릴게요. 옆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이모티콘을 추가하고 싶으면 사진 누른 다음에 버튼 누르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해당 이미지를 끌어오면 이렇게 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감성적인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으로는 동기화 기능이에요. 소도는요,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를 많이 쓰는데, 이 원드라이브 파일 안에 제가 태블릿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파일에 제가 성함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었어요. 뒤로 가기를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여기 있는 태블릿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방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스마트폰에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좀 하고 저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태블릿에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필기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요, 태블릿과 스마트폰만 동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PC에서도 동기화가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PC 동기화라고 했죠. 그러면 윈도우에서도 이 소도 어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보면 PDF 리더 소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플이 떠요. 파일 열기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방금 제가 했던 PC 동기화, 이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PC, 스마트폰, 태블릿과 완벽한 동기화가 된다는 게 이 소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이런 필기가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탭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세 개에서 각각 필기를 하면서 서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어플이 PDF를 볼 때 정말 훌륭한 기능이 뭐냐면 번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전 기능도 지원해요. 영어로 된 논문이나 강의 자료를 보고 있을 때 모르는 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제가 영어로 된 논문을 띄워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편집을 누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선택 툴을 누른 다음에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번역을 해줍니다. 여자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어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요, 문장 단위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이거를 길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프로페시아는 여성에게 사용되도록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부서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페시아라는 이 탈모 치료제는 여자에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100%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 잘하신다면 뭐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생소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번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바로 누르면은 임신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면 클리니컬 스토리즈 위드 프로페키아 피나스터라이드 1mg 글씨도 읽어줍니다. 물론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글을 조금 더 잘 읽는 것 같아요. 볼까요? 민간 자율경쟁 방식으로 난방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뭐 운전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옆에서 뭐 읽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뭐 누군가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녹음 기능이에요. 아이패드의 노타빌리티처럼 필기를 한 순간과 녹음된 싱크를 동시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녹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편집을 누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아마 기존에는 이런 마이크 버튼이 아니라 좀 허접한 스티커 버튼일 거예요. 옆에 보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색상을 정한 다음에 화면을 터치하면 바로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녹음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스탑을 눌러서 이걸 눌러가지고 녹음된 걸 언제든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고, 싱크는 본인이 직접 맞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최대 10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지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걸 인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수업 강의를 들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뭐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시점과 여기 필기라는 시점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래, 이 어플 좋은 건 알겠다. 그럼 단점은 없냐? 사실 이 어플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펜 필기가 좀 아쉬워요. 여기 손을 올려놓고 필기를 해도 필기가 제대로 되는 이런 팜 리젝션 기능은 지원을 하거든요. 펜도 여기 있는 펜의 두께라든지 펜의 투명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압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께를 얇게 하려면 이렇게 설정해 가가지고 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기록만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손의 필기감을 그대로 여기다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아쉬우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펜에 있는 이 버튼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우려면은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지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지원하는데 필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우개로 전환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버튼을 누르면 뭐 이런 효과는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 밑으로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위로 올리면은 축소가 되고 확대 축소는 요 S펜 버튼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지우개 기능이나 선택 툴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된다는 건 좀 아쉽네요. 참고로 여기 손바닥을 닿았을 때도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팜 리젝션을 작동하게 하려면 여기 설정에 가가지고 세팅 스타일러스 S펜, 펜을 스타일러스로 사용한다.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행인 점은 형광펜 모드나 텍스트 선택할 때는 이런 필압이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요. 텍스트 선택하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변하고 뭐 직접 형광펜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칠할 수가 있어요. 형광펜 칠했을 때 글자 뒤쪽으로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지기 때문에 글자 가독성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뭐 텍스트 인식 툴이나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 뭐 도형 툴도 여기엔 다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네모나게 그렸으면 이걸 자동으로 도형으로 변환해주는 뭐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도형 기능은 뭐 조금 부실한 편이에요. 옆에 보면 뭐 화살표나 이런 선 툴도 있긴 한데 두께하고 오퍼시티 이런 건 조정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필기를 했을 때 선으로 바꿔주고 뭐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손글씨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위에다가 동기화라고 썼죠. 이 뒤에 보이는 개별 난방 검색에서 개별 난방 이렇게 치면 검색은 돼요. 근데 제가 손글씨를 썼더니 이 동기화를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손글씨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소도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안드로이드 필기 어플 중에 필압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최상급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무료라는 게 진짜 중요하죠. 게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굿노트에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구글이나 유튜브에 굿노트 양식, 굿노트 다이어리 양식 이런 식으로 받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책갈피 기능 탁탁탁 있는 PDF 파일들을 엄청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다이어리를 쓰겠다? 그러면 이 엑소디오만큼 괜찮은 어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필압이라든지 아니면 확대해서 쓰기라든지 S펜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손글씨 검색 기능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했으면 진짜 안드로이드 넘버원 어플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플들과 좀 같이 써야 된다는 아쉬운 점은 있네요. 그래서 저는 렉처노트랑 소도랑 S노트 또는 삼성노트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좀 파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어플로 다 관리 못한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PCI랑 동기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무료라는 점, 그리고 번역 기능이라든지 진짜 엑소디오만의 독특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굿노트에 가장 가까운 안드로이드 필기 어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소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얼른 이런 어플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진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패드에서 부러워할 만한 필기 어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영상과 지난번에는 렉처노트 영상, 뭐 S노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필기 어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날 때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이 영상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